어서 오세요. 19번째 막을 올립니다. 분명 미친 여자였다. 하지만 다는 그 여인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도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다가 혼절하여 가셨다. 그때 엄마는 소리소리 고함만 질렀지만 이 여인은 슬픈 가락으로 창을 해대니 다는 감정이 솟구쳐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아니, 형, 우는 거야? 저건 미친 여자야. 아무리 조롱하듯 말했다. 그래도 다는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재는 그러는 단을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형, 가자고. 미친 여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아물은 멍청이 서서 여인을 지켜보는 단의 팔을 잡아 끌었다. 실소, 싫어, 모든 게 다 실소. 산도, 강도, 하늘, 바다 다 실소. 내 아기 찾아줘. 내 아기 돌려줘. 으하하, 으아. 단은 아재에게 어깨를 잡히고 아물에게 손목이 잡혀 끌려가면서도 여인을 연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곤 하였다. 단 일행은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에 딱 어울리는 주막이 있었다. 아재가 서둘러 주막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어서들 오시게나? 요즘은 고기 잡는 장정들이 없어 문에 거미줄만 쳤는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할머니가 술청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반겼다. 할머니라 부르기는 선뜻 내키지 않게 아직 온몸에 여자의 끼가 풍겼다. 시장하니 여기 거리와 술 좀 주쇼. 아재가 목록판 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서둘러 주문했다. 보아하니 잡은 고기도 없어 보이는데 계산은 뭐로 할래요? 할머니의 표정은 뾰로통했다. 아달이 언제 꺼냈는지 은가락지 하나를 목록판에 올려놓았다. 아이고 드려야지요. 얼마든지 드시구려. 할머니는 은가락지를 얼른 집어들고 요모조모 살펴보며 주방으로 향했다. 세 사람은 칼칼하고 시원한 매운탕에 닭죽까지 곁들여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 포만감이 들어 몸이 축 늘어질 즈음. 쾅.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강가에서 보았던 그 미친 여자였다. 몸을 씻었는지 아까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머리에 단풍잎 하나는 아직 꽂혀 있었다. 웬 총각들이야? 경사났네. 총각님들 나술 한 잔 사주시구려. 단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이리 오세요. 할머니, 술 좀 더 주세요. 단이 미친 여자에게 덧붙여 말했다. 시장하시죠. 식사도 좀 하세요. 어머나, 귀여운 총각이시네. 그래, 밥도 사주시게요. 고마워요. 미친 여자가 눈을 곱게 흘겼다. 오늘은 어딜 싸돌아다녔냐? 할머니는 미친 여자를 잘 아는지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미친 여자는 식사는 하지 않고 탁주만 연거푸 들이켰다. 아무리 단의 팔목을 잡아 끌며 그만 나가자는 몸짓을 했다. 그러나 단은 손을 들어 저지했다. 아재도 일어서려다 단의 단호함에 그만 털썩 주저앉았다. 미친 여자는 그 모양을 곁에서 훔쳐보고는 혼자서 낄낄거리며 말했다. 총각들, 나는 그만 잠이나 자러 뒷방에 가려오. 혹시 나와 놀고 싶으면 뒷방으로 찾아오. 하며 요염하게 눈을 흘기고는 부엌 문을 열고 사라졌다. 호호호, 문 뒤로 한 차례 웃음소리가 묘한 여운을 남겼다. 단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 여인, 원래 저런 것은 아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단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수? 사연이 깊어도 너무 깊다오. 하며 목록판에 마주 앉아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작년 봄이었다. 이곳 새턱골은 모처럼 풍어를 만났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맞이하는 풍어는 비단 새턱골뿐 아니라 마하나 하버니의 마을 구분 없이 인근 고을 모두의 축제였다. 이곳 새턱골 여서방은 천하장사인 데다가 대대손손 고기잡이를 이어왔기에 큰 배를 갖춘 으뜸 어부였다. 그날은 해가 기울도록 어로가 계속되었다. 보통은 오전에 고기잡이가 끝나는데 그날은 오후 늦게서야 밀물 따라 고기들이 몰려왔다. 여서방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어린 아들과 함께 힘겹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서도 키가 유난히 큰 청년이 역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 청년의 배는 작고 배를 다루는 솜씨도 서툴러 자꾸만 배가 기우뚱거렸다. 여서방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도 그 청년의 불안스러운 동작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순간 청년의 몸이 휘청 기울더니 그냥 물속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청년은 곧바로 뱃전을 붙들고 올라왔지만 놓쳐버린 그물이 너무 아쉬운지 강물만 망연자실 내려보고 있었다. 여서방이 소리쳤다. 여보게 그렇게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이쪽 그물 좀 당겨주게. 그러면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워줄 테니. 청년이 여서방을 올려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다. 그저 조금만 채워줘도 고맙겠습니다. 청년이 어린 아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도 그물은 그저 무겁기만 하였다. 올라온 고기가 어찌나 많던지 뱃전을 가득 채우고 또 청년의 배까지 채울 수 있었다. 청년은 마냥 좋은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여서방은 청년을 유심히 살폈다. 키는 팔척장신이여 떡 벌어진 어깨가 듬직했다. 어부답지 않게 얼굴이 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여보게 이왕 날도 저물고 있으니 우리 마을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쉬었다 가게나. 강물은 이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청년은 급물살을 거슬러 돌아가기가 쉽지 않음이 걱정되었었다. 더구나 해도 저물고 있지 않은가. 여서방을 따라 세터골에 온 청년은 넉넉한 마을 풍경에 넋이 나갔다. 자신이 살던 마을은 모든 것이 빈약했다. 그러나 이곳은 마을의 규모부터 너무 달랐다. 사람들은 활기가 넘쳤고 커다란 팽나무가 지켜주는 마을 공기는 부드럽고 평화로웠고 화기애애하였다. 그날 저녁은 세터골의 잔칫날이 되었다. 모처럼의 풍어이기도 했지만 마하나에서 온 손님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모여들었고 여서방의 넓은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잔치가 벌어졌다. 여서방은 옆에 앉은 청년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 소개 좀 해보게.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인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청년은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저는 마하나의 양지골에 사는 표라합니다. 나이는 20이고요. 푸른 오리강에 고기가 많다 해서 나왔다가 여기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생겼구먼. 장가는 들었나? 그 고장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키가 큰가? 본시 어부가 아니야. 얼굴이 낯설고 허여멀쑥해. 동네 어른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물었다. 저는 아버지의 키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큰 키 때문에 숨나군이 되셨는데 몇 해 전에 세진이와의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잠시 대열을 이탈하였는데 그것으로 도망자란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아버님과 경쟁하던 자가 아버지를 음해했던 것입니다. 도망자는 이유 불문 즉시 처형당한다니 아버님은 하는 수 없이 잠시 양지골로 피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의 병이 깊어져 저는 장가들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표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마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생긴 거로는 좋은 사윗감이야. 여보게 여서방, 오랜만에 이 집 딸 창 한번 들어보세 그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여서방을 부추겼다. 여서방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은근히 딸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큰 소리로 딸을 불러냈다. 난실아, 한번 나와 보거라. 그러자 부엌의 쪽방문으로 딸이 사뿐히 걸어 나왔다. 노랑 저고리에 옥색 치마가 마당을 환하게 밝혔다. 난실은 흙마루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곱게 인사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요란하게 쳐댔다. 이런 일이 아마 여러 번 있었던 모양이다. 난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하고는 곧바로 창을 시작했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 님의 입김인가. 졸졸졸 흐르는 실개천, 님의 손길인가. 버들버들 강아지야 춤을 추어라. 날이 개나리야 노란 종을 울려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난실의 어깨춤이 하긴 아래처럼 너울대자 세상이 온통 함께 휘둘리며 흙마루로 돌아든다. 청아한 목소리는 마당을 돌며 구석구석 굽이치니
사람들의 가슴엔 뜨거운 뿔이 짚혀지고 너나 없이 소리 따라 더덩실 춤을 춘다. 여서방은 사람들의 흥을 즐겁게 돌아보다가 표를 보고 흠칫 놀랐다. 표는 난실의 몸짓 하나라도 놓칠세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하여 불안스럽기만 하다. 개울과 동백나무, 겨우내 빨갛게 애를 태우고 산에 진달래, 그놈 가슴 열고 수줍어라. 적동새야 너는 왜 밤마다 붓을 피우느냐. 너도 나도 바람꽃, 호라비 바람꽃, 얼굴 들어라. 덩실덩실 발까지 구르며 춤을 추던 난실의 눈이 표와 마주쳤다. 놀란 토끼 눈을 한 난실이 바르르 떨더니 뱀이 몸을 사리듯 몸을 비비꼬며 없던 교태가 넘친다. 여서방은 불에 댄 듯 깜짝 놀라 소리쳤다. 됐구나. 인제 그만 들어가거라. 사람들은 각자 여흥을 가슴에 묻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잔치 뒤끝에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피곤할 테니 일찍 잠이나 자세. 여서방은 표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난실이 손을 보았는지 이부자리 2채가 깔렸었다. 안쪽에 어린 아들 우와 여서방이 함께 자리에 들고 문 쪽엔 표가 들도록 했다. 봄이라지만 아직 밤은 길고 길었다. 아주머님은 안 계십니까? 잠이 오지 않는지 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들 우를 낳자 그만 세상을 떠났다네. 내일은 바쁠 테니 어서 자도록 하시게. 여서방이 다소 무뚝하게 대답했다. 우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여서방도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술을 마신 뒤끝이라 소피가 마려웠다. 방문 쪽으로 나가보니 표가 잠자던 자리가 비어있다. 뒷간에 갔나? 그러나 뒷간에는 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벌써 가버렸나? 되돌아와 보니 흑마루 한쪽에 표의 커다란 신발이 있었다. 금세 돌아왔군. 그러나 방 안에도 표가 없었다. 갑자기 여서방의 머리끝이 쭈뼛 솟았다. 여서방은 얼른 난실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문을 열어볼까? 아니 난실이를 불러볼까? 하다가 잠시 동정을 살폈다. 조용했다. 아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퍽, 퍽, 퍽퍽. 방아 찢는 소리다. 아니, 이를 어떡하나? 여서방이 어쩔 줄 모르고 문에 바짝 붙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는 찰싹, 찰싹. 물결 치는 소리. 철벅, 철벅. 물길 걷는 소리. 아니, 이런. 이런. 오히려 여서방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여서방은 벌떡이는 가슴을 달래며 살금살금 돌아와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표는 늦잠을 자고 있다. 부엌에서는 주막집 여인 팔레가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오늘따라 난실이 일찍 일어나 부엌 일을 돕고 있다. 여서방은 어젯밤 일은 모르는 척하며 표를 깨웠다. 이 사람, 어서 일어나게. 일찍 서두는 게 좋을 걸세.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표는 여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엎드렸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아, 갑자기 무슨 말인가? 여서방은 짐짓 모르는 체하며 되물었다. 따님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표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말했다. 데리고 가다니. 꼴레도 안 치르고 남의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인가? 여서방의 소리가 높아졌다. 요즘 제 주변이 어지러워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본래는 양지골에서 나를 잡아 서둘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표도 소리 높여 간청했다. 안 되네. 주변이 어지럽다면서 어찌 식소를 거닐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얘도 갖추지 않고서. 여서방은 딸의 고생을 직감하며 거절했다. 저의 집안은 전통이 있어 누명만 벗겨지면 금방 안정될 것입니다. 다만 얼마간 숨어 다닐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표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그럼 안정되거든 그때 오게나. 여서방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하나는 하버니 변방을 자꾸만 직접대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일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표는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갑자기 난실이 안방으로 들어와 표의 옆에 같이 엎드리고 말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전 이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20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